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수학 과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영상입니다. 선생님은 신방학중학교에서 수학영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창의적 산출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관점으로 수학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고력, 탐구력, 창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도 말고 부담도 가지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연구는 수학을 활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탐구하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던 수학 주제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수학적인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심화된 지식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수학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는 학생이 직접 주도해서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장기간 프로젝트에 해당되고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셔야 돼요. 연구 주제는 명확해야 하고요. 어떤 기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하셔야 되는데 연구 주제가 이미 있던 연구 주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비슷한 연구가 무엇이 있었는지 파악도 하고 이런 거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주제 선정과 선행 연구 검토는 서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주제를 정해서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같은 연구가 있다면 연구를 할 의미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연구 주제로 빠르게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선행 연구의 자료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내용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방향의 연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제가 정해졌으면 연구 방법을 선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연구 주제에 맞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연구를 실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들 꾸준히 기록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들을 잘 기록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고 자료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이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위의 과정에서 첫 번째 연구 주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큰 주제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연구 주제는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공부를 하다가 더 알아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등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수학적으로 해결한다. 미세먼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스포츠 중에 야구, 그 다음에 자동차, 피아노, 뭐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다 주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오는 거일 수도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소수, 무한, 수열, 네, 종이 접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주제에는 이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주제를 바탕으로 책이나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조금 더 탐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궁금한지, 주제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알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수학에 대한 과제 연구이기 때문에 주제가 수학과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수학이 사용되어야 수학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또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무모한 연구 주제는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너무 무모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안겨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수를 큰 주제로 잡았다고 한 다음에 골드바우 추측이나 뭐 리만 가설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런 도전은 뭐 아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큰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연구의 가치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연구의 결과가 너무 당연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네, 굳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 뭐 결국은 해결을 못했다. 기존과 똑같이 나왔다. 이런 것도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3단계 이제 어느 정도 주제를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주제의 속성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평면 도형 중에 삼각형을 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럼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삼각형 하면 이제 합동 조건도 있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있고요. 뭐 건축물에 사용되는 트러스 구조,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중심, 네, 그 다음에 파스칼 삼각형 등등 이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와요. 자, 이 중에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 됩니다. 네, 수학 과제 연구의 탐구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이 결국은 좋은 질문으로, 주제로 이어집니다. 4단계는 와디프낫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와디프낫 기법은 일부의 조건을 바꾸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네, 되게 재밌는 그리고 창의적인 주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예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잡았어요. 삼각형이라는 큰 주제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요즘 관심이 좀 있어서 딱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걸 일단 공부를 좀 하면서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속성을 좀 나열해 보면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성에서 이제 조금씩 조건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평면 도형일 때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데 평면이 아닌 곳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될까? 성립은 할까? 뭐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사고를 좀 확장하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차수를 높이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네,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그러니까 평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얘를 한 차원 높이면 입체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d제곱, 아니면 뭐 부피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d세제곱, 이런 것들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며 또 주제를 또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수많은 증명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만의 새로운 증명 방법을 찾아보겠다. 뭐 이런 도전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유클리드 증명 방법 유명한 게 있는데 직각삼각형 주변에 정사각형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게 있는데 이때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을 이용해도 증명이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을 바꾸고 뭐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럼 또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 자료에서도 또 조건을 계속 바꾸다 보면 네, 괜찮은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연구할 주제를 선정하시면 돼요.
주제 선정이 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해야 분명히 좋은 주제가 나옵니다. 꼭 좋은 연구 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생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